안녕하십니까. 토론토 돌세 야구의 조석배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토론토에서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제가 이 부동산 한지 10년이 됐는데요. 처음부터 제가 이 한인분들 비즈니스를 팔고 사고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구입할 때 어떤 절차들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사실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비즈니스 쪽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, 어떤 비즈니스를 구입할지를 정한다.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것을 나열해 보십시오. 그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구입 전에 그 비즈니스를 들어가서 일을 최소한 3개월 정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이민을 막 오셔가지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칼리지를 가서 공부를 하고 직업을 잡는 경우가 많고요.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민 올 때는 대부분 와서 바로 비즈니스를 구하셨어요.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. 이제 그게 2000년 초에 제가 2000년에 와서 또 제가 비즈니스를 이제 컨비니언스 상대로 하는 도매상을 열었었어요. 한 10년을 했죠. 그때는 참 비즈니스가 잘 됐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인이 하시는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한 2,500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아마 한 8, 900개 온타리오 주에 예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도매상을 접고 서브프라임 이후에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비즈니스 쪽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딜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이 비즈니스 절차를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정리해 나왔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어떤 비즈니스를 구입할지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특별한 한국에서 내가 잘하는 게 없고 한다면 대부분 리테일 스토어를 원하게 되죠. 근데 제가 이제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저 리테일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하면 일단 거기 가셔서 헬퍼를 하시면서 그 비즈니스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. 자,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거래할 부동산 에이전트를 정해서 비즈니스를 찾는다.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떤 비즈니스를 찾느냐에 따라서 그 전문 잘하는 어떤 부동산들이 계세요. 에이전트 분들이.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뭐 세탁소냐, 컨비니언스 스토어냐,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이냐 여러 가지를 보시고 내가 어느 걸 하겠다 하면 부동산을 좀 에이전트를 쇼핑을 하셔서 부동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MLS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것도 보지만 비즈니스는 입소문입니다. 그 입소문도 무시 못합니다. 어떤 분이 뭐 내놨다더라, 또 교회에서 나 이거 팔려고 한다, 그리고 서로 이제 알려주고 성당에서도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가능하면 에이전트 분과 함께 가십시오. 특히 이제 그 좀 비즈니스 쪽에 전문 에이전트 분들을 가시면 보는 눈이 좀 다를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위치, 그 다음에 내부의 상태, 또 규모 등등을 좀 살펴보십시오. 세 번째는 그 비즈니스가 왜 마켓에 나온 것인지를 알아봐야 한다.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비즈니스를 팔려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지, 결함이 있다면 그 비즈니스는 사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즈니스가 이제 뭐 소수의 그 동네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놨는데 그 동네를 모르니까 그냥 덥석 싸니까 싼 맛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죠. 그래서 이 왜 비즈니스를 파는가 뭐 그냥 쉽게 물어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. 그냥 나 리타이어 하려고 한다, 뭐 몸이 안 좋아서 한다. 내가 가셔서 찬찬히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경험 있는 에이전트분을 꼭 정하십시오. 네 번째, 비즈니스를 여러 군데 보면서 본인에게 딱 맞는 것이 나오면 오파를 한다.
본인의 버젯과 목표, 그다음에 어떤 자원 등과 이렇게 잘 맞는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. 지금 뭐냐면 내가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한다 그러면 우선은 집하고 가까운 게 제일 좋습니다. 아니면 집을 옮기셔야 돼요. 두 번째, 내 인력이,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셔서 비즈니스를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게 이제 저게 내가 사는 위치도 가깝고 또 내가 일로 옮겨와도 참 좋겠다, 애들한테도 참 이 동네 괜찮다 생각하면, 또 이제 예를 들면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 구했다 그럼 내가 서브웨이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차로 갔을 때 얼마나 걸리겠다,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. 그것도. 그래서 집도 그렇지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로케이션입니다. 로케이션을 잘 보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내 정했어요. 저 비즈니스 한번 오파놓고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면 부동산 에이전트 분과 잘 상의해서 오파를 놓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 후에 비즈니스는 변호사분과 회계사분을 동시에 선정하셔야 됩니다. 다섯 번째, 오파상의 컨디션 사항들을 시행한다. 이 말은 뭐냐면 비즈니스 오파에는 컨디션이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상 체크입니다. 즉 매상이 그 파는 금액에 걸맞게 넷인컴이 나와줘야 되겠죠. 두 번째, 리스에 대한 랜드로드 컨센트입니다. 또는 뉴리스를 받아서 만족하는 컨디션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낸싱 컨디션.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꼭 비즈니스 상에서는 들어가야 하는 컨디션입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컨디션 중에서 이제 매상 체크해보고, 리스 계약서,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, 이퀴프먼트 리스트 또는 뭐 프랜차이즈라면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등 비즈니스와 관련한 많은 서류들을 셀러부터 받아서 검토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사는데 정확한 매상이 나오는가,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리스트 비즈니스라면 리스가 얼마 남아 있는지, 또 그 옵션이 있는지, 옵션이 없다면 이 랜드로드가 내가 2년 혹시 3년 남았으면 뒤에 줄 수 있을까, 이런 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. 그래서 리스 계약서를 반드시 로이어에게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. 자, 여섯 번째, 자, 오파를 한 비즈니스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. 서류와 또는 직접 세일즈 체크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이 비즈니스가 얼마의 넷 인컴인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그 내 구입 금액이 적정한지 그거를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. 이때는 본인도 검토를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세일즈가 어느 정도 적정이 나오고 또 안에 상태가 좋고 모든 게 다 괜찮다 하면 이제 거기 있는 컨디션을 다 해지해 줘야죠. 또 은행으로부터 파이낸싱도 하게 된다 그러면 파이낸싱도 승인 받아야 될 거고, 변호사로부터 루이스 계약서 검토해서 이상 없다고 받아야 되고,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토하고 이제 다 만족이 되면 셀러에게 이제 컨디션 해지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 게 비즈니스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. 즉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금액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죠. 제일 좋은데,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이제 커머셜 론을 얻어야 되고, 또는 이제 그것도 모자라면 셀러가 만약에 셀러 테이크백 모기지를 얻어주면 또 그분들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,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서 어찌됐든 이 비즈니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셔야 되는데, 꼭 고려하셔야 될 거는 만약 스탁이 있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꼭 스탁 값도 별도입니다. 클로징 전날 스탁 인벤토리를 계산해서 주셔야 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
반드시 향후 운영 자금이 최소한 3개월 은행 운영 자금이 있으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걸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8번째, 이제는 이제 자금도 구했고 모두 다 이제 다 됐으면 클로징 하는데, 클로징 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C나 어떤 어쨌든 정부 서류죠. 정부 서류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도 올려야 되고, 또 HS 등록도 해야 되고, 또 은행에 가셔서 그 사업자 등록하고 HS 가지고 비즈니스 어카운트도 열어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식당 같으면은 CTO에 가서 푸드 핸들러 교육 받으시고, 그거 증도 받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랜드로드로부터 리스를 이제 나한테 넘겨받아야죠. 리스 어사인 컨센트를 받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프랜차이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로부터의 계약서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꼭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가계보험입니다. 반드시 가계보험을 꼭 드셔야 되고요. 이러한 사항들이 다 되면 변호사분께서 이제 서류가 다 끝났으니까 사인하시고, 그 다음에 자금들을 다 변호사가 받으셔서 셀러 변호사한테 보내면 넘어갑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도 뭐 집처럼 클로징 날 오전에 다 이루어지니까, 이제 또는 전날 이제 전날 저녁에 인벤토리하고 키를 함부로 받아 놓습니다. 그리고 클로징 날 아침에 셀러하고 바이어 같이 와서 문 열고 이제 셀러분은 나가시죠. 그날부터 이제 바이어가 장사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회계사분, 제가 아까도 전에 그랬죠. 꼭 변호사가 회계사를 정하셔야 되는데, 비즈니스다 보니까 반드시 회계사분에게 이런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애체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들으셔야 돼요. 그래야 회계사분이 이제 뭐 분기별로 하시든지 또는 1년에 한 번 하시든지 회계 정리를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토론토에서 비즈니스 구입 절차를 제가 8가지로 절차를 한번 적어봤어요. 즉 어떤 비즈니스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정한다. 두 번째, 부동산 에이전트를 정해서 찾는다. 세 번째, 비즈니스를 왜 파는 것인지 확인한다. 네 번째, 본인에게 맞는 비즈니스 찾으면 오파를 한다. 다섯 번째, 오파의 컨디션 사항을 시행한다. 여섯 번째, 비즈니스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. 일곱 번째, 비즈니스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. 여덟 번째, 이제 클로징 하는 겁니다. 이상으로서 토론토에서 비즈니스 구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